책 읽기 38번 탈근대 담론으로 읽는 로고세라피 11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로고세라피가 영성사상이라는 것, 그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탈근대 담론이라는 것, 그러니까 로고세라피가 영성사상이며, 그러니까 영성사상이거는 그냥 영성사상이 아니라 탈근대 영성사상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지 않는 현실을 구출하는 노력입니다. 이 글은.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만약 그렇다면, 만약 사근대 영성사상이라면, 지금 현재, 사근대 사상의 체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비유제형이나, 정치적 북한 대립은 근대 사상의 한계, 난경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의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거 좀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데, 누구한테는, 심리치료, 정신질환의 심리치료에 있어서, 그래서 기존의, 정신분석이나 개인심리학이 근대과학의 현원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인해, 즉, 환자를 기계나 동물로 보는 어, 관점 때문에 치료 효과를 잘 보지 못하고, 그보다 더한 건 치유, 힐링. 그 어쩌다 치료가 조금 배웠더라도 다시 재발하면서 일상으로 회복기를 어렵게 음, 음, 정신치료, 음, 나 심리학의 현실을, 현실을, 하는데 영성 가상인 로고 테라피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응? 이 둘 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현재 이 두 개 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중요한 두 가지의 이런 해결책의 길이 로고세라피가 탈근대 영성사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 응?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치료법도 지금 문제가 있고 심각하고, 그지? 잘 안 되고 있고, 나는 내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거는 탈근대 사상 체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지금 엉망진창인데, 세상이.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데 이 로고세라피라는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읽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쪽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근데 이제 문제가 근대 담론은 이게 오랜 세월, 르네상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근대 담론은 아주 오랜 세월. 응? 그 14세기 르네상스부터, 응? 18세기 계몽주의,
19세기 상반기와 산업혁명. 이게 얼마나 길어요, 그지? 이름을 다 세기별로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긴 세기를 거쳐서 어? 그런 식으로 진보가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넉넉하게 과학에서 기술로 발전했고 이론의 실천을 발전했다. 이렇게 뭐 이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이게 아니라고 또 얘기가 나오는 연구가 됐는데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근대 담론이 근대화가 그러니까 근대화 과정이 그지? 즉 근대화 과정, 응? 근대화 과정이 이렇게 오랜 세월 갔단 말이죠. 그래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근대 시대에 이렇게 오래 했는데 탈근대 담론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탈근대 담론의 기본 특징은 뭐냐면 이미 탈근대 시대가 도래해 와 있는데 그래도 어, 근대 가족이나 근대 국가나 근대 군대처럼 음? 근대 제도가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어? 확립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옛날 게 없어지고 뭐 새로운 게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옛날 건 아직 있어. 그죠? 가족이나 국가, 우리가 가족 그러면 탈근대 가족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대 가족밖에 몰라. 국가는 더, 군대는 더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 새로운 단론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론과 실천이 합쳐져야 된단 말이죠. 이제 이론 따로 실천 따로 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뭐야? 이론적 측면에서는 내가 이론과 실천을 합쳐서 말한 거야 이게. 어? 이론적 측면에서는 이렇고 또 또 하나는 실천적 그지? 이론만이 아니라 실천이 이렇게 합쳐. 이게 탈근대 담론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탈근대 담론 맞아. 로고세라피가.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정리하면 군대와 국가든 근대제도가 아직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상황인데도 도래한 탈근대 담론은 어쩔 수 없는 처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빅터 프랭클이 모르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겔의 지향 개념을 동원하듯 근대 담론을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초월의 전략. 그러니까 포월의 전략이 포월의 전략. 포함하면 초월하는 그 포함 플러스 초월이죠. 그런 얘기를 자기 글에도 있어요. 근데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핵심 툴로 딱 잡힌 게 아니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툴로 만들려고 노력 중인데 사실 이거 여기 구석이 저기 구석이 있고 여기 구석이 있는 거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더 낮은 차원이나 더 높은 차원을 말할 때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뭐냐? 그것에 뭐가 없다? 어떤 서열이나 가치 판단이 들어있지 않다. 이게 근대 담론이 아니에요. 근대 담론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뭐든지 권력 관계. 심하게 말하면 주인 노예 관계. 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심이 있는 거야. 중심. 그지? 그러니까 센터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파놉티콘.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파놉티콘이에요. 파놉티콘. 이게 뭐냐면 그 중앙 감시탑. 그지? 둥그렇게 해서 교도소에 중앙 감시탑 상징하는. 그래서 진짜로 이 파놉티콘으로 만들어진 교도소가 있죠. 가운데 동그란 게 있고 중간을 뺑 둘러서 다 볼 수 있게 하는 가운데에만 있으면 그게 감시탑의 특징이잖아. 이게 이게 근대적인 감시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서열이나 가치 판단이 즉
서열이나 가치 판단이 세계관의 핵심. 음. 예를 들어 학교 성적, 음? 순서대로 순서가 있어. A 학점이냐, B 학점이냐, C 학점이냐 난리죠 그거 갖고. 뭐 군대는 안 그래요? 계급 있고, 그지? 뭐 다 해보세요. 군대에는 계급이, 응? 또 대통령 중심 이제 하는 정치 제도에도, 어? 그지? 대통령 중심제가 뭐야? 대통령이 1등이란 소리죠? 대통령 1등인 거 어떻게 아세요? 내가 그 군대에 있을 때 6번에 근무했는데 진짜로 순번이 있어요. 대통령이 1번이에요. 자동차 번호 보세요. 대통령 자동차 번호 본 적은 없겠죠? 근데 장군들 지나가는 자동차 번호 보세요.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가 바로 그 순번이에요. 우리나라 번호 순번이 있어요. 대통령이 갑자기 6.25 시세, 국무총리가 2번이에요. 그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신하는 거예요. 이러면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막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순서가 있어요. 그 미국 영화에 보면 그런 뭐 재난, 백악관이 공격당하는 재난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재난 영화 보면 대통령이 뭐 위고고 그다음에 뭐 부통령도 없고 그러니까 뭐 재무부 장관 네가 그다음이야 이렇게 말하고 네가 해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근대사회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차원적 존재론의 의미는 차원이 따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인간 경험 4단계 담론처럼. 그러니까 뭐냐? 더 높은 차원은 더 낮은 차원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차원. 이게 포괄이죠? 어. 최근대적 사고방식이죠? 정확해요. 이걸 설명할 때 해겔이 다의적 의미에서 더 나은 차원이 더 높은 차원으로 전적으로 지향되어 있는 폐기와 보존이 같이 들어있는 것. 그러니까 해겔은 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하여튼 폭을 비슷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긴 하지만 동물적인 면도 있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인간의 차원이 육체적 동물적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 영적, 뭐 감정적 차원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로고세라피 이론의 기초를 빅터 프랭클은 다소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아직 못 가진 거죠. 음, 확신을 하는데 영성시대의 교대 에 관한 확신을 가지지는 못했는데, 못했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꾸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로고세라피 하는 분들이 있으면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세대 모델이 고 중요하다. 뭐 세계적으로 중요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정신질환 치료에서는 주도할 수 있다. 우선 거기서부터. 근데 이게 지금은 뭐 완전히 그래요. 지금은 20세기 학자간 영성 분야의 선도적인 인물을 꼽히는 영성 연구가 필립 셀드레이크가 영성이란 무엇인가? 내 삶을 완성하는 영성에 관한 모든 것이를 라는 책, 그러니까 소개하는 책이죠. 지금이 영성시대라는 선언을 하는 게 현재. 그러니까 지금은 영성시대예요. 근데 빅터 프랭클의 시대에는 아직 종교 제도의 영역 밖에, 그지? 종교가 너무 셌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뭐 영역 밖에 영성이 있다 그러면 그건 좀뭐 사회생활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했던 것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립 셀드레이크의 영성에 관한 얘기를 좀 볼게요. 지금이 영성 시대인가? 어? 지금이 영성 시대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 인용을 합니다. 책에서. 영성이란 넓은 의미에서 인간 존재의 전망, 인간 정신의 최대한의 잠재력을 갖기 위한 전망을 구체화한 생활 방식 및 수행을 뜻하는 단어다. 그런 의미에서 영성이란 말은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인생의 의미와 행위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종교와 관계없다는 거죠. 그 물론 들어가지만 영성에 대한 매력이 우리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이건 이 사람이 거짓말로 말한 게 아니라 이건 진짜 그래요.
이는 서구에서 전통 종교 집단이 감수하는 것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20세기의 마지막 25년 동안 영성 개념은 기독교라는 기원, 나아가 종교 자체를 훨씬 넘어섰다.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적 경험과 영적 수행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문 분야로서 영성은 신학과 종교학을 넘어 물론 여기서는 영성이 많지만 사회과학, 심리학, 철학, 젠더 연구 등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디냐면 또 영성이라는 주제는 보건의료, 간호, 상담과 심리치료, 사회산업, 교육, 경영예술, 스포츠 교육과 같은 직업세계와 훈련에서도 꾸준히 나타난다. 상담과 치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지금 로고세라피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필수불가결한 이라는 아피아의 글 undefinable yet indispensable이라는 거에서도 여러 세기에 걸쳐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교라는 용어는 정의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되었다. 종교는 이제 그 뭔지 몰라. 그렇지만 왜 종교가 필요한 것이 남아있는가라고 학문적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잘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종교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영성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고 세라피 빅토 프랭클이 한편으로는 영성 사상이란 로고 세라피의 핵심 특식을 단호하게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의 고차원과는 다른 임상치료 기법이라고 겸손하게 변명했던 거예요. 그 시대적 현실 상황이 영성 사상이에요 하고 딱 말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로고세라피는 가르침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다. 도덕적 훈계와 거리가 먼 것처럼 논리적 추론과도 거리가 멀다. 비유하자면 로고세라피 치료사가 하는 일은 화가보다는 안과 의사가 하는 일에 가깝다. 화가는 자기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애쓴다. 반면에 안과 의사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로고세라피 치료사의 역할은 환자의 시야를 넓히고 확장하는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잠재되어 있는 의미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환자가 인식하고 볼 수 있도록 해준다. 뺑뺑 돌려 얘기했지만 지금 세상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지, 영성으로. 그게 그 로고 세라피가 왜 영성 사상이냐. 그가 일방적으로 내가 강조하는 것 같아서 로고 세라피가 말하는 의미가 뭐냐. 그건 삶의 영적 의미를 말한단 말이죠. 영성 사상이 확실히 있어요. 보면 로고 세라피 치료사가 환자가 인식할 수 하고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잠재되어 있는 의미의 전체적 스펙트럼. 이게 뭘 말하냐? 이거는 물질주의 근대 세계관에서 성공이나 행복이란 말로 통용되는 현실적 삶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적으로 전환한 할근대적 삶의 영적 의미라. 응? 그 근대 생활 동안 믿고 있던 현실적인 성공이나 그런 게 아니라고. 행복이 아니라고. 로고세라피가 그걸로 사람들한테 뭐 인식하고 보고 그렇게 하면 고쳐진다. 그렇게 하면 정신이 치료가 되게 잘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성공이나 행복을 해라. 돈 많이 벌어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로고세라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응? 뭐라고 말해요? 인간성의 사원을 추구해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자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게 뭐야? 여기 정확히 말했어요. 자기 초월 또는 그리고 자기 이탈이라는 인간 특유의 능력들. 자기 초월은 어떻게 나와요? 자기를 초월해. 뭐야? 영혼이잖아. 영성이잖아. 자기 이탈은 뭐예요? 자기 이탈은 자기를 초월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질환 치료의 핵심 툴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고세라피의 치료는 이 두 개예요. 영혼의 존재를 믿으세요. 그러면 그 영혼의 입장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삶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본능적인 욕구를 2차적으로 합리화시키려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의미를 찾는다고 그러죠? 아, 다 의미를 찾아요. 저기 되게 재밌는 얘기가 그 깡패들이 깡패들의 대표적인 부 바르게 살자 인 거죠. 응? 오늘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도 어? 그지? 그러는 것인데 문제는 그 의미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의 본능적인 욕구의 승리와 일뿐이기에 말장만 의미가 아니라 무의미한 파괴, 경계하기 되어 된 것을. 응? 그러니까 이 변명이 합리화밖에 안 된다. 어? 그래서 뭐 그러죠. 뭐 한국 보고 뭐 한국은 우리의 우방이야 그러고 다음날 돈 안 내나 새끼들아 이러잖아. 그죠? 이제는 우방이란 말은 어디 간 거야?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말한 걸 지켜. 자기는 안 지키죠. 본능적인 이차적인 본능적 욕구를 이차적으로 합리화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는 물질 세계에서 욕망 충족이라. 운 아니야 그러니까 삶에서 근본적으로 우러나오는 영적 차원의 의미는 아니다. 몇 년 전 프랑스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 결과 89%의 사람들이 인간에게 살아야 할 의미를 주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61%는 자기 삶의 길거이 그것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것과 어떤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다. 설문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학생의 16%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78%는 첫 번째 목표가 자기 삶의 목표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대답해. 근대학자들은 그, 이 근대학자라고 그랬죠. 의미와 가치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나 반사작용 그리고 숭화에 불과하다. 한원론도 그러니까 사람을 뭘로 보니까 기계나 동물로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 죽음을 앞에선 그지 아우슈비츠에 있으면서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요? 인간은 죽을 때가 되니까 그런 경험을 계속하니까 스스로의 이상과 가치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이며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존재다. 아, 이게 인간이 그 정도가 아니구나. 그냥 단순히 어? 그런 기계나 동물처럼 생각할 수 없구나. 응? 그래서 뭐예요? 나는 단지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위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지 내 반사작용을 위해 죽을 생각도 없었다고 말하는 빅터 프랭클의 의미와 가치는 뭐예요? 영적이어서 살겠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그런 건 생각도 못, 꿈도 안 꿔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자아 실현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나를 실현한다, 현실화. 이게 뭐 자아 실현이 뭐냐면 소위 자신의 소위 액추얼, 현실 세계에서 실현을 한다. 이게 자아 실현이에요. 어? 내가 뭐가 있는데 나라는 것, 그지? 그러니까 나라는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라는 것.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돼. 이거 어렵게 굉장히 뭐 개념을 써서 그랬는데, 즉 나라는 사람이 본질을 현실 세계에서 다 펼쳐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다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거는 실현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계속 가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곤란해질 것 같은데.
정체성과 행복에 집착한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영적 행복은 어? 를 없애는 거는 바로 현실적 행복에 대한 추구랍니다. 보세요. 실제 행복이 뭐예요? 돈과 명예와 아마 이런 욕망에 대해서 열심히 추구해 보시면 언젠가는 너무 늦지 않게 깨닫길 바래요. 너무 늦게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행복에 집착할수록 더 많은 행복을 놓치게 된단 말이죠. 현실 세계에서 자아 실현을 의도적 목표로 삼는 거는 자기 파괴적이고 자멸적이랍니다. 큰일 난단 말이에요. 자아 실현을 갈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목표에 이르게 되지 못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자아 실현은 자아초의 부수적 결과로서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진짜 성공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성공, 우리 성공, 성공을 추구하는 삶보다 그런 한계를 벗어나면서 전체적인 있는 삶을 살려는 과정 속에서 그런 기술적으로 거지. 응? 그러니까 보통은 거꾸로 하죠. 보통 거꾸로 해요. 왜 그러냐면 조금 더 설명하면 응? 행복하려고 열심히 긍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이 그 행복에 자기파괴적이고 자멸적인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응?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의미를 찾으면 무조건 다 성공하냐? 그렇진 않아요. 의지가 좌절당할 수도 있어요. 응? 이게 이제 뭐냐? 이게 바로 실존적 좌절이란 말이죠.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데 어, 실존적이란 말은 존재의 의미일 텐데 그 다시 말하면 각개인의 삶에서 구체적 의미를 찾아내는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 그러니까 삶에서 영적 의지를 제대로 된 의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갈등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이란 말이죠. 그 갈등이 신경질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되게 빅터 크리 바로 이 부분이 빅터 프랭클의 가장 큰 이라고 여겨집니다. 음, 기계적으로, 동물적으로, 지금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음,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진단하던 근데 음, 정신과의 한계, 그지? 한계를 결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어쨌든 어? 그 우울하고 불안해한다고 그게 다 질환일 수 없단 말이죠. 지금 세상은 예, 기본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 뭐 세상이 뭐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니까 뭐 날씨가 뭐 요새 되게 웃기죠. 겨울인데 어떤 때는 2월인데
입춘이 지났는데 막 영하 10도도 됐다가 또 어떤 데는 봄날처럼 돼버리고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도 다 병이 아니란 말이죠. 고통이 만약 실존적 자율 때문에 생긴 경우라면 이건 뭐예요? 병이 아니라 거꾸로야. 인간적 성취라고 봐야 된다. 네, 동물처럼 살지 않는 나는 음, 어? 이게 실존적 좌절을 겪어야 되는 그지? 어? 예를 들면 군대에서 살군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거 이렇게 왕창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모른 척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어떻게 모른 척하냐고, 그지? 그러니까 동물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모르겠죠. 기계나 동물처럼, 그지? 기계나 동물처럼 산다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모르고 뭐 날씨가 나빠도 뭐 그래 뭐 그러고 말고 그죠? 덥네 춥네 이러고 마는 거죠. 옷이나 잘 입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거나 아니 그런 것이 있을까 의심하거나 이렇게 생기는 것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나 이게 프로이드가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인의 의미를 찾지 마라 그럼 병 생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실전적 좌절은 병이 아니고 병적인 것도 아니라 병 아니라는 거. 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인간의 관심이고 그거는 그런 거에 절망은 질환이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걸 잘못 모르니까 와 신경 안정제를 자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의사도 그렇게 신경 안정제만 줄 게 아니라 물론 정신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요. 어느 한계를 넘었으면. 그래서 시민성 노이로제,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이로제가 아니고 영적인, 그죠? 영적인 노이로제가 있을 수 있어요. 증상에 따라서.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 실존의 정신적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란 말이죠.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의 좌절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단 말이죠. 누제닉 노이로제는 욕구와 갈등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실존적 문제 때문에 생긴다. 여기까지 할까요? 토론해야 되니까. 네. 네. 음, 근데 이 아직 정리가 잘 안 되긴 했는데, 근데 괜찮아요. 어, 이게 토론하면 정리가 돼. 어, 이게 실존적 공허가 그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생긴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음, 삶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 회복 그러니까 그 신뢰 관계가 그게 회복된다고 했을 때만 삶의 의미가 찾아진다고 하면 너무 그 네. 그런 미래가 안 올 것만 같잖아요. 아직 그런 음, 공동체의 미래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음, 음, 네. 근데 그 삶의 의미가 이렇게 어 내가 찾으려고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지는 거라고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게 음 그 음. 막 좋은 질문이에요. 개 무슨 개 소리냐, 그죠? 음,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이게 그 그러니까 뭔가 자꾸 공 음, 그
그 뭔가 공동체를 어떻게 막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음, 음 노력이 음, 되어야만 하는 건가? 음. 뭔가 그럴 때 그래요. 찾아지는 건가? 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음 이거 왜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우선 정리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실존적 공허를 공동체 붕괴로 인한 사회적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신뢰관계가 회복되어야 삶의 의미가 찾아진다고 하면, 응? 그런 미래는 영, 영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응? 삶의 의미가 찾아지는 게 아니라,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는데, 응? 개인적인 노력이 뭔가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되어야 하는 건가? 응?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되게 정확한 질문이에요. 이런 혼란의 원인은 바로 이런 이런 혼란의 원인, 혼란의 가능성 때문에 이 교수의 책읽기를 탈근대 담론으로 읽는 세라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실존적 공허가 심각하다. 그 사실에 동의를 하더라도, 응? 이것도 동의 안 하는 경우 많죠, 그지? 응? 이게 어려워요. 그 전 단계는 이 동의하는 거, 응? 동의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그지? 큰 진전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이고, 응? 동물적인 사고방식. 이게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근대 학문의, 근대 학문의 기본적인 환원론을 바탕으로 하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처럼, 소위 전문가처럼 그런 생각한다면 실존적 공호가 보편적이라는 판단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있습니다. 어, 영화 돈 룩업처럼 해설처럼 어, 지구 멸망의 응? 혹성이 예, 날아드는데도 위만 쳐다보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크게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응? 즉, 그 실존적 공허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젊은이가 리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응? 네. 그런데 필자는 빅터 프랭클이 이 지점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 즉 문제제기만 잘하고 가만히 있다는 점을 크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세상이 무너지는데 진단은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게 정신질환을 치료하거나 치유하기는커녕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빅터 프랭클이 어? 뭐라 그래요? 그 용감하다고, 그치? 당신의 고통이 음, 음, 뭐라 그럴까? 아까 뭐라 했지? 뭐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고귀한 경험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이런 입장이 아주 큰 문제인 것이 해결책이 거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이은지 위원의 질문처럼 미래가 안 올 것 같다. 절망감이 더 커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제로서 모세라피를 뭐요? 얇은 내담론으로 그어야 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응? 물론 근대 시대가 끝나고 양경, 엠가스 어찌할 걸 모르는 거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할 뿐이겠지만 이게 이런 인식은 즉 실존적 공허의 인식이 생각의 끝이 아니라 생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음? 최근대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거 가족과 공동체 그, 그, 무엇인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Look at the right. 대중 예술의 핵심 주장이 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중독에 빠지게 하는 예능 같은 것들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어두운 지금 이 근대에서 밝은 대로 전환하는 혁명적 전환의 상황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두운 아주 끔찍하게 어두운 면이 곧 밝은 면으로 되기 직전의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한 시대가 끝나니까. 그러니까 근데 가져오기 마음이 안 들더라도 그건 근대적인 가족 형태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8근대 가족, 가족의 미래상을 어, 모두 함께 어, 모색해 나갈 수는 없지만, 수는 없겠지만, 일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예로 본다면, 이 육체적, 스, 정신적, 결백과 감정적 열정을 중심으로 하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세계관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인 사랑을 포함하면서도 저 이게 마음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영혼의 전반전 소울메이트를 찾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음, 최근 청년층이 사람의 욕심이 아주 많지만 기대가 아주 크기에 희망도 크지만 영적 유대감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존의 세대가 상상도 못했던 정말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응? 그러니까 공동체 공개라는 근대 공동체죠. 공개라는 현상으로 실천적 공허를 공허감을 느끼겠지만 그걸 해결하는 삶의 길은 각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도하게 될 것이니까 음, 사랑과 인간관계라는 사적인 차원에서 영적 소유를 추구하는 삶을 향한 의지를 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선택된 제작들이라면 유튜브 채널 유소에 있는 학교가 기대하는 했는데 음, 지도자라면 자신의 개인적인 영성 차원에서 개인적인
삶의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 일이 또한 공동체 차원에서 정책 의미를 추구하는 작업이 동시에 될 수 있을 것이니까 굳이 공동체의 네, 어려운 어, 인물을 미리 네,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응?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요. 누군가는 그런 길이 이 자기 운명으로 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처럼 이 교수의 응? 이 교수의 조건 없는 기억을 규명하는 것처럼 사적인 사람보다 결국에 공동체의 형태를 마련하는 일이 더 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런 노력이 음, 충분히 많아지면 네, 말콤 그레드웰의 계산에 의하면 거의 30% 정도만 참여하면 혁명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응?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몽롱하죠? 이중견은 오늘 읽은 영화 햄릿에서도 자기가 했으면 이유의 한국식 얘기가 이렇게 동시간으로 하면서 최신 작품에서도 아주 안전하고 아주 희망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